진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와 2위, 바로 대출 의혹의 양문석 후보 얘기부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현장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의혹의 핵심 인물 양 후보가 오늘 안산갑 지역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은 당연히 대출 관련 질문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채널의 카메라에 잡힌 양문석 후보의 반응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후보님, 그 폐업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취지 안 된다잖아요. 후보님, 폐업 업체에서 물품 구입해서 증빙 서류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파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지금 내놓으시고 파실 예정인가요? 따님분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편법 대출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해서는 후보님, 그 안산 시민분들이랑 국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금감원 조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한 말씀만 좀. 오늘 그 토론회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저희가 채널의 카메라가 양 후보를 쭉 쫓아가 봤는데 저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연출됐습니다. 먼저 최병무 의원님. 네. 수년 전 폐업 업체 구매 내역을 사업자 등록으로 제출했다던데 혹은 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건가? 강남 그러니까 잠원동 아파트는 언제 팔 예정인가? 뭐 질문 하나하나에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사과하겠다 그리고 기부하겠다 이걸로 양문석 후보는 어느 정도 논란이 끝났고 가름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저 질문 자체가 사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문석 후보 본인이 사실은 딸의 11억 대출의 전 과정이나 아니면 그 한 3개월쯤 뒤에 그 수성새마을금고 측에서 요구했던 사업자 대출 관련한 증빙 서류 뭐 이런 것들도 다 어찌 보면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예를 들어서 허위였는지 하는 부분도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저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곧바로 뭐 새마을금고 중앙회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 곧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과 또 어긋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니까 본인은 여하튼 침묵 속에 여하튼 오늘 내일 정도 지나면 모레부터 사전투표 하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퇴할 뜻은 없다. 그러게요. 다만 이 문제를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차단을 하겠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침묵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문석 후보의 그 저런 입장이 과연 그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저는 회의적이죠. 왜냐하면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조사가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양문석 후보의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버티기,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침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여러 질문에 뭐 아까 최병무 의원 지적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답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오늘 저 TV 토론에서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토론 맞상대였죠.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의 목소리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민들은 깜빵 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 간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빼놓지 말고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 하에서 그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록 구민들의 입장을 담아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문석 후보는 사기 대출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환을 당신이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캐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한 걸 봤을 때 사실상 윤리적, 양심적으로 피할 길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그대로 양문석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잖아요. 그런데 TV 토론 안에서 그 내용 중에는 상대 장성민 후보가 11억 사업자 대출을 집산 건 불법 아니냐.
이자절감 편법 사과하고 이거는 사기죄, 업무방해죄 불법이다 그랬더니 편법법은 아프게 받아들인다. 편법을 꽤 많이 수차례 강조한 양문석 후보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편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 사과를 할 때 편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불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사기죄가 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나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아보니까 불법이더라고요. 사퇴할 게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감원 검사역이 투입이 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투표 전날 아마 검사 결과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게 얼마 안 걸려요. 그럼 뭐에 불법성이 있고 이런 게 드러날 텐데 그때는 이제 편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되면은 진짜 뭔가 내가 이거를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지 계속 편법으로 가면서 아니면 탄압을 해야 될 것인지 뭔가 양자택일의 순간에 놓이는데 예. 그때가 되면은 지금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편법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일관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난처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양문석 후보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본인 이 TV 토론에서 재차 사과하면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고 후보자 사퇴 안 하고 이제 내가 당선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전제가 이게 편법이다. 그 다음에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불법이다가 돼버리면은 그래도 나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걸로 수사받고 재판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성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양문석 후보로서는 앞으로 검사 결과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이 여파가 단순히 안산 갑뿐만 아니라 그 인접한 지역구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로서나 아니면 양문석 후보로서나 지금의 이런 후보 사퇴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일단 이제 사전투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양문석 후보는 오늘 TV 토론도 참석을 하고 후보직 내려놓을 생각은 일단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논란이 불거진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 부분 바로 이것.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한다고 11억 원을 대출받은 게 바로 양문석 후보 측, 그러니까 정확히는 딸인데 사업 물품을 실제로 샀다면서 증빙 서류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서들을 11억 대출받으면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여선호 행정관님, 저희 취재 결과 그 가운데 1억 원어치를 샀다고 써낸 업체가 이미 수년 전에 폐업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이건 팩트잖아요. 뭐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딸이 대출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뭐 미국으로 연수를 갔나요? 유학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상식적인 뭐 생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뭐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사업은 뭐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뭐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양문석 후보의 뭐 이제 대응을 보면은 본인이 일단은 뭐 이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편법 대출이지만 국민께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주택을 모두 팔고 뭐 시세책이 나오면 그것까지 이제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어서 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양문석 후보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조사 결과가 뭐 금감원 조사 결과가 일찍 나온다고 하면은 예. 뭐 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공천 취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전에 이제 이영선 변호사 세종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을 속여가지고 뭐 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천 접수도 안 된 거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제 뭐 공천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공천 취소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예전에 뭐 차명진 후보가 뭐 이렇게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불복해가지고 법원이랑 소송했는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리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호 달고 나갔기 때문에 뭐 이 문제도 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이제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단순 차명진 후보와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각종 의혹과 논란거리들이 법의 영역에 이제 테두리 하나 들었으면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정숙 국장님. 네. 다만 저희 이제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 그러니까 사업하겠다면서 11억 원 대출받은 5억 물품에서 A 업체는 1억 원 했는데 수억 원 수년 전에 문을 닫았고 B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본격적으로 정부 당국이 들여다보기 전부터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허위 문서로 의심되는 부분이 바로바로 나온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거 이상 더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번 과정 자체를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기반이 경남입니다. 예. 경남 통영에서 국회의원 뭐 출마도 했었고 또 경남도지사로도 뭐 출마했었고 이런 경남 쪽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 새마을금고 대출받은 지역이 어디죠, 저게?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수성이고 그러니까 왜 지역이 대구냐? 그리고 왜 새마을금고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막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1억 원이라는 것을 대학생 딸의 사업자 사업한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웬만한 사람들도 사업하면서 11억 저거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생 딸인데 받았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위한 그 어떤 용도로서 맞춤형 서류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실제 조사를 해보면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것은 그것을 일정 정도 좀 뒷받침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원래 처음에는 이제 새마을금고 측이 어떤 요청을 받고 내가 대출받았다 이렇게 나중에 새마을금고 측은 우리가 요청한 적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 왜 새마을금고 그것도 대구 수성 여기서 이루어졌느냐 이거에서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저런 서류들이나 사업체 이런 것들은 그걸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출되고 나서 대부업체에 돈을 갚고 그리고 나서 또 실질적으로 그 차액을 얻는 이런 등등의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통해서 본다면 알겠습니다. 대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차액을 얻는 과정 이런 것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은 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아마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검사 결과나 기타 언론 보도 등이 이어질 텐데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단순히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폐업 업체의 구매 내역서를 새마을금고가 냈다. 이 부분이 논란거리고요.